캐나다는 정부가 두 개가 있습니다. 전 캐나다를 전역을 아우르는 연방정부라는 게 있고요. 페더럴 거버먼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페더럴 거버먼트에서 캐나다 왜? 아니에요. 페더럴 거버먼트에서 내 영어 발음이 너무 보이가? 정부에서 캐나다 전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을 하는 이민이 익스프레스 엔트리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연방정부 밑에 이제 각 주마다도 정부가 따로 있잖아요. 그게 주정부 이민이 따로 있는 겁니다. 저희는 BC주에 있기 때문에 BC 주정부 이민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연방에서 관할하는 경험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이걸 토대로 이민할 수 있는 거는 익스프레스 엔트리라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익스프레스 엔트리라는 거는 이 자체가 뭔가 프로그램을 말하는 건 아니고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익스프레스 엔트리라는 문이 하나가 있으면 내가 여기 있는 세 가지 이민 프로그램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이 문을 통해서 접수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온라인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시스템인데 이 밑에 이 세 가지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깊이 들어가자고 하면 1시간 동안 설명하면 되게 어렵게요. 근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페더럴 스킬드 워커라는 거는 캐나다 밖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전문직 기술자들이나 전문직 종사자들을 내가 캐나다 안으로 오지 않아더라도 이민 신청을 할 수 있게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내가 전기기사라든지 아니면 오피스에서 마케팅을 한다든지 이런 직종으로서 1년 이상 10년에 지난 10년에 1년의 경력이 있고요. IELTS 영어 점수가 6점 이상 있으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1년 가지고는 미니멈 리ኳ어먼트에 안 맞아요. 보통 한 3, 4년 정도는 되셔야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분들이 캐나다에서 회사에서 이제 LMIA 같은 서포트를 받았다라고 하면 바로 이민해서 6개월 만에 영주권 얻을 수도 있어요. 근데 쉽지는 않죠. IELTS 6점이라는 거는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밑에 있는 트레이드 워커라는 경우에는 트레이드는 한국말에는 없는 건데 그냥 기술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손으로 하는 일, 용접이라든지 셰프라든지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 뭐 정비공이라든지 이런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캐나다 이 산업 기반의 부족한 직업군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직업군들을 쫙 만들어 놓고 자, 여기에 해당하는 직업군으로 해외에서 경력이 있어? 그리고 너를 고용해 줄 수 있는 고용주가 캐나다에 있니? 찾았으면 내가 바로 이민 신청 받아줄게 라고 해서 할 수 있는 이민이 따로 있어요. 이거는 경력 2년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이민입니다. 다만 내가 여기서 제공하는 리스트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알버타에 있는 분들은 이제 포크레인 기사라든지 이제 헤비듀리 이런 중장비 기사들이 많이 사용하는 거고요. 아니면 용접 기사라든지 BC주에서는 이제 쿡, 셰프 이런 분들 많이 하시죠. 네, 한국에서도 오랫동안 경력을 쌓았으니까. 다만 그분들한테 가장 큰 챌린지는 역시 영어 시험입니다. 영어 시험 IELTS 5점. 엄청 무서워하세요. 학교를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별거 아니니까 좀 모르겠지만 영어 시험 5점이라는 거는 영어를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지옥 같은 점수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Canadian Experience Class. Canadian Experience Class는 여기서 나타나다시피 캐나다에서 경력을 쌓은 사람들을 위한 의미. 내가 한국에서 다른 나라에서 뭘 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캐나다에서 그냥 딱 12개월 풀타임 이것만 하면 돼요. 다른 거 안 합니다. 다만 이것도 영어 점수가 필요한데 이 영어 점수는 위에 거와 다르게 미니멈 책정이 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직업군에 따라서 영어 점수가 달라져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B레벨 이상만 이민할 수 있으면 B레벨 같은 경우에는 IELTS 5점, A레벨, 5레벨은 IELTS 6점 이렇게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학교를 졸업하고 아니면 워킹홀리데이로 캐나다에 오자마자 잡을 잡았는데 B레벨이다. 부키퍼라든지 아니면 오피스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마케팅 회사에서 이제 일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영어 학원에서 슈퍼바이징 하는 사람이라든지 학생들 관리한다든지 그런 사람들로 포지션으로 풀타임으로 12개월 일하셨으면 영어 점수 5점 따고 경험 이민이라는 거 바로 신청이 가능하세요. 네. 하지만 익스프레스 엔트리가 이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익스프레스 엔트리의 차트예요. 제가 좀 보기 쉽게 사람들한테 상담할 때 설명드리려고 만든 건데 옛날에는 2014년까지는 이민들이 익스프레스 엔트리라는 카테고리하의 하나로 잡히지가 않았고 다 따로따로였어요. 내가 해당이 되는 사람이야 오케이 그럼 내가 지원할게.
그러면 지원하면 알아서 그 사람의 자격 요건 판단해서 신청이 들어가면 바로 접수 들어가고 바로 진행합니다. 그러면 보통 1년 반에서 2년 반 정도 기다리는 시간이 있으면 영주권이 나왔어요. 근데 2015년 들어서 캐나다 이민국이 모든 걸 전산으로 다 바꾸면서 이 세 개에 해당하는 지원자들은 익스프레스 엔트리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지원하세요라고 완전히 바꿨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시스템을 바꾸고 난 다음에 지원자를 받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게 되니까 자 그럼 내가 너네들 중에서 고를게 라고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자격 요건을 충족을 했을 때 뭔가 프로파일이라는 걸 작성해서 이 익스프레스 엔트리로 들어가게 되면 익스프레스 엔트리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그 사람의 개인 점수를 나타내 줍니다. 총점이 1200점이고요. 1200점에서 아까 앞에 설명드렸던 LMI에 있죠. 내가 워크 퍼밋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고용주 이름이 찍혀져 있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적혀져 있어요. 아 그러면 내가 600점 더 줄게. 딱 잘라서 반이 600점이 LMI의 점수고요. 여기서 반이 내 개인 점수입니다. 그러면 내가 가질 수 있는 최대 총점은 600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LMIA를 통해서 워크 퍼밋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이미 600점 획득해놨고 거기에 내 영어 점수, 나이 점수, 학력 점수, 경력 점수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워킹홀리데이 같은 친구들, 오픈 워크 퍼밋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맥시멈 점수는 600점이 되겠죠? LMI가 없으니까. 근데 한국에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하시고 경력을 한국에서 한 2년 정도 쌓으시고 캐나다에서 경력 1년 쌓으시고 그 다음에 영어 점수 6점 정도 맞으시잖아요. 그러면 보통 400점 정도 나와요. 총점 600점에서 400점. 근데 이민국에서 이렇게 딱 판단하고 나면 그 다음에 풀로 빠집니다. 영어를 풀이라고 하는데요. 기다리는 장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400점짜리 티켓을 받았으면 그 티켓을 받고 이 풀에 가서 기다리는 겁니다. 아 저기 알렉스는 400점이니까 자 풀에 가서 기다리세요. 그러면 이민국에서 진짜 뻥안 치고 로또를 해요. 한 달에 2번 매주 2주 수요일마다. 오늘 추첨이 있었고요. 아니 진짜로 추첨합니다. 하지만 추첨이 진짜 로또처럼 완전 랜덤이 아니고요. 미니멈 컷오프 스코어가 있어요. 미니멈 점수를 매번 발표해 줍니다. 오늘은 563점 있었어요. 563점 자 여기 있습니다라고 딱 추첨을 하고 나면 내가 점수표가 563점 이상 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자 축하합니다. 추첨되셨으니까 이미 신청하세요. 초대장 3점 밑에 티켓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하염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내 점수까지 추첨 점수가 떨어질 때까지 계속 기다립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미 1년 반, 1년 9개월 동안 익스프레스 엔트리 추첨을 했는데 최소 점수가 458점인가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조차도 LMI가 없으면 도달하기가 힘든 점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를 졸업하고 캐나다에서 일을 한 친구라든지 아니면 한국에서 일을 하고 여기서도 일을 하고 영어 점수를 뺐는데도 불구하고 이민 신청을 했는데도 점수가 안 돼서 여기에 계속 들어있고 정식으로 익스프레스 엔트리나 이민 접수는 못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자는 마감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민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으로 돌아간 친구들이 작년에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자유당 정권을 선거할 때 공약으로 본 것 중에 하나가 너네들 그렇게 돈 들여서 공부했는데 그렇게 공부하고 3년짜리 비자까지 줬는데 경력도 쌓고 시민 옛날에 다 됐는데 익스프레스 엔트리 나오면서 너무 피해보는 거 아니냐 내가 바꿔주고 당선됐죠?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났습니다. 요즘에서야 이민성 장관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너네들을 위한 정책 내가 변경해주겠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언제 변경이 될지 정말 보시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11월이 될지 10월이 될지 저희 손님들 같은 경우에 비자가 끝나는 사람들이 이미 6월에 끝난 사람들이 있고요. 10월에 끝난 300점도 있고 350점도 있고 410점도 있고 그러면 왜 LMI라는 걸 안 합니까? LMI 하면 600점 준다며요. 캐나다 회사에서 LMI를 그렇게 쉽게 해주지 않습니다. 제가 나중에 뒤에 LMI 설명해 주겠지만 그
그분들도 LMI를 해서 아니면 주정비밀을 해서 어떻게든 600점이라는 큰 점수를 받아보려고 노력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캐나다 회사에서는 굳이 자네를 위해서 내가 회사에 있는 이런 정보를 정부에 까발리긴 싫습니다 라고 하는 게 보통 캐나다 큰 회사들의 자세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여기 풀에 들어가서 정말 이번에 바뀔 것 같은 이민국의 정책을 정말 묵묵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 세 개 이민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은 프로파일이라는 거를 작성을 할 수 있어요. 프로파일은 별게 아닙니다. 이름 쓰고 나이 쓰고 경력이 몇 년이고 내가 학력이 몇 년인지 그런 거 정리해서 올려놓으면 익스프레스 엔트리에서 자동으로 점수를 측정해주고요. 내가 받을 수 있는 개인 점수는 600점이 최고고 점수를 받고 나면 풀에 들어가서 기다리는 거. 여기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다만 추첨이 됐을 때 초대장이라는 걸 받으면 그때 실질적으로 이 시스템에다가 나의 모든 서류들을 다 집어넣으면서 신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접수, 신청. 신청은 초대장을 받은 사람. 현재는 미니멈 점수는 458점입니다. 점수 계산은 언제든지 해볼 수 있습니다.